자, 중간고사 대비 약점 체크 두 번째인데 문제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를 x-의 제곱에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었던 문제인데 이 식을 조금 정리해서 써보면 이런 거지. fx를 x-의 제곱과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봐라. 이 나머지는 뭐겠어? 여기 있는 이 rx 몇 차식?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이라고 먼저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근데 밑에 있는 가와 나의 조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을 정리해보면 가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면 fx가 x-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5x-4라고 돼 있어. 5x-4.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몫은 조금 구분하려고 이제 q-를 쓰고 나머지가 5였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주어진 식이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자는 세 개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기에는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뭘 썼냐면 동차 변형이라는 걸 썼지. 동차 변형. 그지? 동차 변형 많이 들어봤을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rx 보이잖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rx를 어떤 다른 형태의 2차식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지. 자, 글씨 조금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어떤 형태로 쓸 거냐면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2차식 보이지? x-의 제곱 x-의 제곱을 이용해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거야. a괄호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자, 이러한 형태로 일단 바꾸어 놓고 얘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쪽에다 쓸게. 자, fx는 x-의 제곱에 x 더하기 3에다가 몫이 있고 나머지를 a괄호 x-의 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다 이렇게 일단 바꿔놨는데 x-의 제곱이 공통인수가 되기 때문에 x-의 제곱으로 일단 묶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묶어본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묶었더니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그런 건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과 가 조건에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비교. 둘이 비교해 봤더니 x-의 제곱으로 나눈 식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몫이랑 여기 있는 몫이 같을 거라는 거지. 왜냐면 같은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과 나머지가 같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야. 이 몫과 나머지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px 플러스 q라는 이 뒤에 나와 있는 1차식을 우리는 5x-4다 라고 결정할 수 있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니까 x-의 제곱에 뒤에는 5x-4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a 하나만 찾아주면 끝나기 때문에 a를 구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x 더하기 3q를 날려줘야지. 그러려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16에 날라가고 a 하나 남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9가 될 건데 이 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5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5였다 이거야. 그러면 16a가 얼마라는 거야? 넘어가서 24가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a가 16으로 나눠서 2분의 3이 되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rx 나머지라는 게 a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2분의 3괄호 x-의 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5x-4 얘를 우리는 rx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문제에서는 r2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r2 구하면 어떻게 돼? r2 결과적으로 r2는 얼마다? 2분의 3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10-4에서 6이 돼서 결과적으로 2분의 15가 되었다는 거야. P와 Q를 넣으면 17이 된다. 요게 1번 문제.
동차 변형에 관한 문제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로 꼽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식이 좀 희한하게 생겼어. 문제를 보면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우리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은 체크를 해놔야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은 항등식이라는 뜻이지. 항등식의 풀이는 두 가지인데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다, 내지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풀자. 이 두 가지야. 계수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fx의 어떤 최대값 뭐 이러저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fx-3f의 마이너스 x가 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걸 풀기가 조금 애매해, 그지? 뭐 숫자를 넣기에도 그렇고 뭐 이렇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x가 있고 여기에는 빼기 x가 있기 때문에 x 자리에다가 빼기 x를 한번 대입해 본다 이거야. 2f 빼기 x 마이너스 3의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30x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x 자리에 빼기 x를 넣었어.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연립방정식을 풀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fx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a라고 하고 f-x를 b라고 가정해서 한번 연립방정식처럼 써보면 2a-3b는 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1이고, 요 아래에 있는 거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2b는 x제곱에 마이너스 30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식이 있어서 나는 a를 소거할 건지 b를 소거할 건지는 결정하면 돼. 근데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fx잖아. 그러면 b를 소거하기로 결정해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는 곱하기 2를 하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는 곱하기 3을 해서 식만 다시 한번 써볼게자. 4a-6b는 2를 곱했으니까 2x제곱 더하기 60x 플러스 2가 되고, 아래는 3을 곱해서 마이너스 9a 더하기 6b가 3x제곱 마이너스 90x 더하기 3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a는 5x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5인데, 결과적으로 a가 fx이기 때문에 fx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뭐한다?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f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항등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x자리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면서. 그러니까 x자리에 내가 빼기 x 넣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식을 유도해내면 얘가 마치 x-3의 제곱에 마이너스 괄호 x-3의 제곱에 더하기 9 빼기 9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떤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x는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x는 얼마일 때? 3일 때 3이 알파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f3은 얼마야?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알파가 3이고 f알파는 8이었던 거지. 그러면 f알파 제곱은 뭐겠어? f9잖아. f9가 얼마야 이거?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8 얼마다? 마이너스 28이 되었다. 답은 얼마? 얘는 8이고 8 빼기 마이너스 28 그러면 36을 답으로 체크하면 돼. 자, 요게 두 번째 문항이야. 3번으로 가보면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건데 x제곱과 x 더하기 1이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한다. 그러면 x제곱이랑 x 더하기 1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그러면 근해 공식 쓰기는 좀 불편해. 그럼 뭐 해야 돼? 알파 베타 사용해야지. 알파 베타. 이 자리와 이 자리에 교점 두 개를 하나는 알파 콤마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이 점은 베타 콤마 베타 더하기 1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 말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어떤 관계식을 유도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지금 목적인데,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가 된 학생들은 신발끈 공식을 쓸 수 있어. 신발끈 공식. 근데 자, 신발끈 공식도 물론 소개는 하긴 할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보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찍어서 보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옆에 보이는 작은 두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두 개를 빼면 삼각형의 넓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신발끈 공식이라는 건 한번 소개해 볼 건데, 넓이를 2분의 1 절대값에다가 원점을 이렇게 세로로 써. 세로. 빵빵 이거. 그 다음에 알파와 알파 플러스 1 좌표를 세로로 쓴다고. 베타와 베타 플러스 1 얘도 세로로 쓰고, 처음에 썼던 좌표를 꼭 마지막에 다시 한번 써서 2분의 1에다가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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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해. 0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얘는 0. 그 다음에 반대쪽 대각선을 빼주는 거지. 0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0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가 사라져서 넓이가 2분의 1에, 지금 그림상으로 알파가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는 양수. 자, 요거를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발끈 공식은 추가적인 사항일 뿐이야.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찍고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옆에 요 넓이들을 빼는 작업을 일단 연습해 두기로 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8S제곱이니까 이거는 S잖아. 8S의 제곱은 여기다 8을 곱해서 제곱을 할 거니까 4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뭐 하는 거야? S제곱에 8을 곱해야지. S제곱에다가 8을 곱해야지.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한다 이 말이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2배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곱셈 공식 쓰고 여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 2배에 1 더하기 4 해서 답이 얼마야? 10이었다 이 말이지. 자, 여기 3번. 4번 문제는 fx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좀 싫어하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수 있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데 고1은 조금 많이 불편해하는 상황이긴 하지.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런 뜻인 거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두 근으로 갔는데 바깥쪽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바깥쪽만 그리는 거니까 쭉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3과 만나서 요 밑에 있는 것을 그리지는 말고 이렇게만 그려라 이런 뜻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바깥쪽 그래프만 그려라. 근데 얘는 똑같은데 뒤집어 놨어. 뒤집은 그림은 요 사이만 그리라는 거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9의 절대값 그래프와 동일한 그림이다 이거야. 자, 우선 그러면 이 그림은 그렸는데 2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2x 더하기 k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4점에서 만나도록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 위에 접하는 상황보다는 내려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0을 통과하는 이 상황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이 사이에서 움직여야만 4번 만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직선을 1번, 요 직선을 2번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 자, 1번 직선은 어떤 상황이냐면 y는 2x 플러스 k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놈과 접한다는 거지. 함수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와 어떻다? 접한다.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우리? 같다고 놓고 넘겨서 판별식은 0. x제곱에
더하기 EX-9 플러스 K가 판별식을 써보니 절반의 제곱 빼기 AC는 0이 될 거고 K는 10이다 이거야. 두 번째 상황은 이 직선 Y는 EX 플러스 K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 마이너스 3,0을 통과하고 있지. 그럼 대입해야지.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K니까 K는 6이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K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6보다는 크지만 1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K값 자연수 K는 7, 8,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자, 5번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려하는, 지금 fx가 4차 다항식이라고 돼 있고 gx는 2차 다항식이라고 돼 있어. 쉽게 말해서 fx는 4차 함수, gx는 2차 함수인데 fx를 g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qx, rx라고 했다. 그러면 식을 한번 먼저 써볼게. fx는 gx로 나누면 몫은 qx고 나머지는 rx인 거야.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식은 4차야. 얘는 2차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지? 2차야. 얘는 몇 차지? gx로 나누고 있잖아. 2차 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1차 또는 상수항이 돼야지. 1차 밑으로. 이해됐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식인데 여기다 한 번 더 써볼게. fx를 얘랑 만약에 자리를 바꾼다고 쳐봐. 자, qx, gx, rx. 자, 이렇게 자리를 바꿨어. 식은 똑같아. 일단 식은 똑같지. 근데 얘도 다행스럽게 2차식이야. 얘도 2차식이야. 그럼 얘는 1차 또는 상수항이었겠지. 자,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f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x겠냐? 이런 말이거든. 지금 문제가 f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x나. 여기에서는 맞아. 여기에서는 맞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얘네 둘이 차수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게 만약에 차수가 다르잖아? 그럼 나머지가 달라져야 돼. 예를 들어서 fx가 3차였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다. 이건 얘가 만약에 3차였으면 얘가 2차인데 얘는 1차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 2야. 1차 또는 상수. 근데 이 둘을 바꾸면 qx로 gx로 이렇게 바꾸면 말이야. 얘는 1차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이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얘네들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 이때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qx와 gx의 차수가 같아 있기 때문에 rx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야. rx의 차수는 qx의 차수보다 작다. 원래는 gx의 차수보다 작다라고 해야 맞지. gx보다 차수가 낮아야지. 근데 gx랑 qx랑 차수가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qx의 차수보다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디귿은 fx 더하기 gx를 qx 플러스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 합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자, 요쪽은 조금 이제 지워버릴게. 자,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식이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qx고 나머지는 rx다 이랬는데 양변에다가 gx를 더해. 그러면 양변에 gx를 더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지? 그랬더니 얘랑 얘를 gx로 만약에 묶었어.
자, 묶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fx 더하기 gx를 q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한번 보래. 그럼 이 식에서 얘랑 얘랑을 자리를 바꿨다고 치면 q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gx고 나머지는 현재 rx지. 앞에서도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rx는 내가 그대로 쓴다는 거야. 그러면 몫은 gx고 나머지는 rx니까 목과 rx, 목과 나머지를 더한 값이 역시나 이렇게 설정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이오라. 이 문제는 조금 평범하긴 한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fx가 4차식이었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3차식이었으면 문제가 쉽게 말해서 골 때려진다고. 자, 6번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못 풀었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근과계수에서 근과계수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야. 하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사용하는 문제. 뭐 가장 일반적이지. 두 번째는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 세 번째는 x-알파와 x-베타의 인수 정리를 통해서 푸는 문제. 자, 우리가 이렇게 근과계수를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점 정리를 해놔야 된다. 왜냐면 얘는 아주 쉬운 문제, 얘네들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잘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식이지. 그지? 누구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진 식을 이렇게 물론 전개해서 푸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지. 그지?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2-알파 2-베타 4-2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자, 대입해서 5개 다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방향을 조금만 자리 잡자. 이거. 방향을 조금 다시 잡자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당연한 소리 아니야.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데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1-알파 1-베타가 되는 거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2-알파 2-베타가 되는 거지.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3-알파 3-베타가 되는 거고 x에다 4 집어넣으면 4-알파 4-베타가 되겠지. 물론 하나 더 있는데 자리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 얘네들이 왜 나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걸 왜 줬을 거냐고. 이런 걸 1-알파 1-베타 2-알파 2-베타 3-알파 3-베타들은 여기에 주어진 식에다가 1, 2, 3, 4, 5를 대입한 것과 동일하니까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더 써서 이렇게 더해야지. 이렇게 위에 있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방향은 다시 잡아라. 자, 7번 문제 보면 복소수 z가 a 더하기 bi로 돼 있고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다. 뭐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나왔어. 자, 계속 강조하는 게 기억에 각인이 돼. 각인이. 습관적으로 a 더하기 bi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풀지 말고.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라는 말은 그놈의 켤레도 값이 같을 거라는 거야.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면 그것의 켤레와 같다. 한쪽으로 넘겨. z제곱 마이너스 z의 z 켤레 제곱 더하기 z 켤레는 0이고 그러면 합차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줘야지. 얘랑 얘는 합차고 얘네 둘은 마이너스로 묶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z-z 켤레로 다시 한번 묶어서 z 더하기 z 켤레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이렇게 일단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복소수 Z가 A 더하기 BI고 A랑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Z와 Z 켤레가 같을 일은 없어. 그래서 Z 더하기 Z 켤레는 1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의 식을 정리해보면 A 더하기 BI가 이때 들어가는 거라고. 2A가 1이니까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이 기억이 지금 내가 여기다 썼던 요거를 쓴 거야. Z제곱만해서 Z가 실수면 그것의 켤레도 당연히 실수일 거고 둘은 값이 같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에서도 지금 방금 썼던 식을 여기다 쓴 거야. 문제는 디귿인데 디귿에 보니까 Z, Z 켤레라고 돼 있어. Z, Z 켤레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지. 그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근데 A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B의 제곱인 거야. B제곱은 당연히 뭐다? 실수 0 이상. 그러면 얘는 그리고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4분의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지. B가 0이 되면 4분의 1인데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문제. 8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문제.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라고 나와 있고 2차 함수 y는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바꿔보면 x-2a의 제곱 더하기 b야. 근데 최소값이 4라고 돼 있어. 최소값이. 근데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분명히 아래로 볼록할 건데 대칭축을 2a로 잡았을 때 항상 문제는 이거잖아. 요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를 생각한다. 만약에 2a가 2와 4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다시 말하면 2a보다 2가 더 큰 경우. 자, 정리 한번 해볼게. a가 1보다 작은 경우야. 그지? 2a가 2보다 작은 경우. 그 말은 2로 나눠서 보면 a가 1보다 작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봐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서는 최소값이 여기인데 그 최소값은 x에다가 2를 넣어서 2-2a의 제곱 더하기 b가 최소값이고 그 최소값이 4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b는 4-2a-의 제곱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두 번째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봐.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는 2a야. 근데 2와 4가 이렇게 2a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포함한다는 건 2a가 2보다는 큰데 4보다 작은 경우지. 그러면 a 입장에서 볼 때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이 이 자리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 구간만 살펴볼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x에다가 2a를 집어넣어서 b가 결국은 최소값이 될 거고, 세 번째 그래프는 2a보다 구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가 있는 거지. 2a가 4보다 큰 경우야. 2로 나눠보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관찰해 볼 때 최소값은 이 자리가 될 거고 x에다가 4를 대입해서 4-2a 제곱 더하기 b를 4라고 하자 이거야. 결국 b는 4-2a 빼기 4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우리는 일단 구분해 볼 수 있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근데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해보자야. 2a 플러스 b의 최대값. 그러면 자 2a 플러스 b를 m이라고 가정할 때 2a 플러스 b를 m이라고 가정할 때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b가 세 가지 경우가 나왔어. 잘 봐야 돼. 이제 b가 세 가지인데 우리는 좌표 평면에
요 B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다시 한번. 물론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B를 4-2A-2의 제곱이다. 그러면 A가 1보다 작을 때는 B가 뭐였냐면 4-2A 빼기 2의 제곱이었고, A가 1과 2 사이에 들어갈 때 B는 뭐냐면 4가 되었지.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클 때 B는 뭐였냐? 여기 A가 2보다 클 때는 4-2A 빼기 4의 제곱이야. 4-2A 빼기 4의 제곱인 거지. 얘네들을 가지고 B를 n-2a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를 A축으로 잡고 여기를 B축으로 잡는다. 다시 말해서 A는 X처럼 B는 Y처럼 생각해 봐라. 얘가 꼭지점이 1,4야. 1,4 꼭지점 좌표가. 근데 1보다 작은 쪽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만 그래프를 그렸다 생각해. 1과 2 사이에서는 4를 그리래. 이렇게 그리는 거야. 1과 2 사이는 4를 그리고 2보다 큰 쪽은 꼭지점이 2,4인데 위로 볼록하니까 이러한 이차함수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수 있어.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야. 그리고 B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어떤 직선을 생각해 보자 이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쪽에 접할 때 M값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함수와 얘가 접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거든. 지금 접하는 상황. 물론 이 그림상 눈으로 볼 때는 얘가 정확하게 여기 접하는 건지 이 점을 통과하는 건지 모를 수 있는데, 접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면, 자, 불편하면 y랑 x로 놔도 상관이 없어. y는 n-2x랑 y는 4-2x 빼기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다고. a와 b를 xy로 접하는 경우니까 둘을 갖다고 놔봐. n-2x는 4-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6이지. 한쪽으로 넘겨. 4x제곱에 이거 넘어와. 빼기 16이니까 빼기 14x에다가 빼기 16x가 그대로 넘어오지. 자, 혹시라도 다시 한번 풀어놓고 정리를 다시 해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넘기면서 정리.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니까 플러스 12 더하기 m은 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4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냥 판별식 써서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에 빼기 ac는 0. 그러면 81 마이너스 48 빼기 4m은 0이었고 4m이 이게 얼마냐면 33이야. 자, 4m은 33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문제를 보니까 4m을 구하래. 그래서 답이 얼마다? 33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다.